자, 앞시간에서는 이제 그 동양과 서양의 사상가들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 그다음에 유교, 불교, 도교. 이제 그 사상가들의 어떤 기본적인 사상을 전부 다 이해하면 참 좋겠지만 그 사실 윤사에 해당되는 내용이 양도 많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추가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그렇게 그 동양 서양의 각각 3명씩의 세 종교의 죽음에 대한 점을 좀 기억하는 걸로 하고, 자, 지금 얘기하고 이제 낙태에 대한 문제야. 낙태. 자, 낙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임신을 했을 때, 그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인위적으로 이제 죽이는 거. 그게 이제 낙태가 되겠지. 사실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만 해도 이제 낙태 자체는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다. 낙태하면 안 된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갈수록 뭐 기독교 쪽 신자가 이제 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쉽게 딱 단정지어서 낙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대부분의 이 응용윤리학과 관련된 이 현실사의 문제들이 딱 잘라서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라고 이렇게 뭐 정말 두부 자르듯이 확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겠지. 그럼 우리가 받는 건 뭘까? 낙태를 계속 그럴 거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근거들,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해하는 게 모든 거의 포인트가 될 거야.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낙태를 찬성하는 쪽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뭐 말들은 되게 거창하게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뭐 이 이름을 가지고 말이야. 뭐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보기를 찾는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 좀 어떻게 다 연관되어 있는 얘기거든. 자, 한번 짧게씩 볼게 한번.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소유권 논거라고 얘기를 해. 자, 뭐냐면은 임신을 했잖아. 그치? 그러면 태아는 지금 누구에 속해 있는 거지? 그 엄마에 속해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누구 소유라는 거야? 엄마의 소유라는 거야. 그치? 즉 태아가 엄마 몸속에 있단 말이지. 그럼 엄마 몸은 누구 거야? 엄마 거야. 그래서 소유권은 바로 여성의 몸은 누구의 소유다? 그치, 여성의 소유다. 당연히 여기 플러스를 그럼 뭘 기억해야 되는 거야? 태아는 누구에 속해 있는 거다? 그렇지, 여성에 속해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여성이 결정할 수 있다. 낙태를 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소유권 논거. 자, 두 번째 나오는 건 생산 논거. 자, 생산 논거라는 거는 결국 아이를 생산하는 건 누가 하는 거다? 그치, 여성, 엄마가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자율권 논거. 자, 결국은 자율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비슷해. 사실 다 좀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어. 자, 여성은 뭐다? 자기 몸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야. 이런 말들 나오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평등권. 요게 상당히 재밌어.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지? 이 평등권을 좀 잘 들어봐야 되는데, 자,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남자는 애를 낳아, 안 낳아? 안 낳지. 그래서 요새 보면 이제 그 젊은 여성 엄마들이 그걸 되게 불평하다고 생각을 해. 왜 여성만 10달 동안 힘들게 아이를 안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출산이랑 고통도 사실은 여성들만 겪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거에 대한 얘기야. 뭐냐면은, 이런 자신의 몸이나 이런 낙태에 대한 권리가 누구한테 있을 때, 여성한테 있을 때, 즉 여성한테 낙태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뭐가 실현될 수 있다? 남녀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거야. 즉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어떠니? 출산이나 임신이나 어떤 그거의 고통을 누구만 겪어? 여성만 겪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성한테 뭐는 줘야 된다? 결정권은 여성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게 뭐다? 남녀 평등이라고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한번 보자고. 자, 마지막까지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다섯 번째 뭐냐면 이거는 정당방위야.
그러니까 이제 뭐 슬픈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가끔 나오는 사례들인데, 이 임신 중에 이 태아 때문에 뭘까, 지금? 산모가 위험한 경우들이 있어. 뭐, 특히 생각이 바로 안 나는데, 영화 드라마 많이 나오는 소재이기도 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이제 의사가 말해주면은 이제 엄마는 뭐 고민을 할지,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 그치?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뭐 엄마가 난 그래도 아이를 낳겠다. 그럼 이제 그 아빠는 뭐라 그래? 아니야, 여보, 아이는 또 가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엄마는 아니에요, 그래도 애를 낳아야지. 어떻게, 막 그러면서 막 하는 어떤 비극적인 스토리가 영화들이 있어. 영화 드라마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태아로 인해서 누구의?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야. 지금 태아로 인해서. 그런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아, 심심치 않게. 자, 지금 이 경우들은 보면 다 어떠니? 낙태를 찬성하는 근거들이 되거든?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요 위에 있는 한 4가지 정도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 사실 이거는 여성의 어떤 권리에 대한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아. 흔히 말하는 페미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여성주의라고 부르는 사실은 그런 쪽의 주장이 되겠지. 근데 이 다섯 번째는 조금 어때? 이거랑은 좀 달라, 의미가. 그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지금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치?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같은 찬성 근거지만 어때? 조금은 우리가 결이 다르다고 하지. 그런데 알고 있으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아. 참고로 얘기하면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거든. 근데 이 4가지 이유로는 안 돼. 이 5번째 이유로는 허용을 할 수가 있어. 낙태를. 그래서 이게 조금 결이 다르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찬성하는 근거는 이거였고, 반대하는 근거는 좀 뻔하지 않을까? 왜 뻔할까? 반대하는 근거는. 결국 반대 근거의 핵심은 뭘까? 태아를 뭘로 본다는 거야? 그렇지. 태아를 인간으로 본다는 거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거야. 자,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 뭐 나오지, 뭐 존엄성 근거라느니, 아니면 뭐 생명의 불가침성이라든지, 그치? 아니면 뭐 잠재성에 나와 있는데, 존엄성이건 아니면은 뭐 생명의 불가침성이건 간에 이건 전부 다 그냥 태아 자체를 뭘로 보는 거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 나와 있는 게 지금 뭐냐면은 뭐라고 나와 있니? 잠재성. 이것도 사실 비슷해. 뭐니? 태아는 어때? 출산을 하고 나면 잠재적으로 인간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크지? 그래서 인간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낙태를 반대하는 아주 기본적인 입장들은 전부 다 뭐다? 태아도 사람이다. 태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는 태아도 인간으로 커나갈 잠재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된다? 보호받아야 된다. 함부로, 즉 태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존재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어떠니? 반대 근거는 좀 쉽지? 좀 더 쉬워. 반대 근거는 좀 더 쉽습니다. 반대 근거는. 자, 이렇게 해서 낙태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들을 한번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뭐 낙태를 허용하는 일부 법은 있다 그랬지. 그걸 뭐 모자보건법이라고 부르는데, 생명에 어떤 위해가 가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아이가 심각한 질환, 즉 태아가 요즘 막 많이 검사하잖아. 검사했더니 애가 나중에 보면 무슨 뭐 기형아로 출산이 된다라든지 등등등의 이유가 있어. 또는 아이가 이미 전염성 노출되어 있어. 그럼 얘가 출산을 하게 되면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겠지. 뭐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좀 슬픈 얘기지만 어떤 성폭력이나 강간 등에 의해서 한 임신의 경우, 또는 근친 간에 일어난 어떤 임신의 경우,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범죄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그러니까 크게 2가지가 되겠지. 뭐냐면은 건강, 좀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허용하는 거고, 또 일종의 범죄라고 해야겠지. 이런 거랑 이어진 임신의 경우에 어떻게 낙태를 허용하기도 한다라는 점, 그 생각을만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 낙태는. 자, 낙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문제 풀 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생식 보조술이 나오는데,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용어들이 되게 좀 낯설 수가 있어, 용어들은 짧게 몇 개를 볼게. 첫 번째, 이제 시험관 악이라는 거지. 자, 이건 뭘까, 시험관 악에는? 그치, 안 된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정자를 어떻게, 밖에서, 시험관에서, 그렇지. 그게 시험관 악이야. 그 다음, 대리모는 뭘까? 그치, 임신을, 다른 여자 뱃속에 임신을 시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관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지? 수정을 시킨 거를 이제 다른 여자 배에 넣어버리는 거지. 사실 요거는 법적으로 허용된 나라들도 있어. 뭐 태국 같은 경우에는 대리모가 법적으로 허용이 돼. 그래서 이제 많은 서양 사람들이 여기서 대리모를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슈가 된 적도 있어, 이슈가. 뭐 지금은 좀 오히려 법이 좀 강화돼서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이뤄져 있고.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어떤 드라마를 보면은 요걸 소재로 한 드라마도 있었어. 무슨 사건물 수사물이었는데 아이가 납치가 된 거야. 그래서 납치범 찾다 보니까 이 납치범이 알고 보니까 대리모였던 거지. 그러니까 처음엔 이제 돈을 받고 내가 대리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10달 동안 배를 낳아서 사실은 내가 낳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이에 대한 유착관계 갑자기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내 애라는 생각으로 이제 납치를 했다. 뭐 이런 소재를 가지고 드라마도 있었거든. 그래서 대리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아이를 어떤 거래의 대상이지,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돈을 받고 대신 해주는 거니까. 그치? 이런 문제라든지. 또 어떤 문제가 가능할까? 아까 말했던 유착관계.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사실은 될 수 있는 거지, 대리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유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치? 또 이제 아이 자체도 어때? 아이 자체도 부모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정체성.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온 게 뭐냐면 바로 비배우자 인공 수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불임의 이유가 되게 다양하게 되네, 불임의 이유가.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뭐 정자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어떤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세포를 가지고 가서 임신을 시킨단 말이야. 이거는 사실은 내 애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떨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나? 그렇지는 않아. 왜냐면은 어떤 출산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인간도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동물이라 그러는데 종족 보존, 뭐 번식의 기능 이런 것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 근데 그런 걸 해결한다는 측면은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이 돈 문제 하나 항상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그치? 왜? 인간의 생명과 목숨, 성을 어떻게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고 파능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 문제. 또 뭐가 있을 수 있어?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혼란, 뭐 유전자가 다르다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지만 대충 알고 있고, 결국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양상은 크게 몇 가지다? 두 가지 양상으로 보면 되는. 어떻게? 경제적인 부분. 다 돈이잖아, 돈. 대리모 왜 하겠어? 돈 많은 사람이 내가 대리모 한다 그러나? 그치, 아닐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식의 틀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 좋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생륜을 배울 때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은 좀 접어두기를 바래. 그냥 찬성, 반대, 이런 입장, 저런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있는 그대로 흡수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는. 자, 낙태 얘기하면서 요런 이제 생식 보조술이라고 부르는 얘기까지 한번 짧게 해봤습니다. 자, 아직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요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불거진 걸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치? 근데 서양에서는 좀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자살, 안락사, 뇌사가 나올 텐데, 자살은 쉬워. 사실 자살은 답이 나와 있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치? 뻔해. 자, 그런데 이제 이 자살을 바라보는 입장은 사실은 생명을 바라보는 이제 각 사상 입장에 좀 연관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고 하면은 왜 안 될까?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내 목숨과 생명을 함부로 하면은 이건 죄지. 그치? 그런 의미인 거고. 자, 유교에서는, 동양의 유교에서 이제 뭐가 될까? 우리 보면은 어른들이 뭐라 그래? 수염 하나 깎는 거, 털 하나 깎는 거, 다충하는 다 누구에 대한 불효라고 얘기를 하지? 부모에 대한 불효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 즉, 유교에서는 효에 대한 측면에서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자살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뻔한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뻔한 얘기들 말고, 자, 우리가 의무론자들,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치? 이 의무론자들은 계속 말하지만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쪽이지.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인간은 항상 뭘로 대해야 된다? 목적으로만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인간은 목적 그 자체란 말이야, 칸트한테. 그런데 자살을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니?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즉 자살이라는 거는 칸트야.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뭘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신을 수단화 만드는 거, 수단화 시키는 거야. 수단화. 지금 말 이해해야 돼. 자, 의무론자들, 특히 칸트는 뭐다? 사람을,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되는 목적 자체가 인간이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인간을 뭘로 보는 거다? 수단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의무론자들은 사람이 꼭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죄를 저지른다거나 하는 것들이 왜 안 되냐면은 인간을 뭘로 보는 거기 때문에 수단화시켜서 안 된다는 얘기야. 인간은 가장 존엄하고 뛰어나고 이성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박스 글에 말입니다. 칸트 얘기가 나왔어. 막 선의지 막 나왔단 말이야. 그러고는 다음 사상가가 바라보는 뭐 자살에 대한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1번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사회적 손실이 커서. 뭐 두 번째, 부모 형제의 마음이 아파서. 다 오답이야.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칸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인간을 수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유교 이런 건 어때? 되게 쉽잖아. 그치? 쉽게 이해된단 말이야.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이 부분만 한번 얘기를 했어. 뭐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라면 그건 누구 입장이 될까? 공리주의자겠지. 그치? 그럴 거 아니야. 왜? 공리주의는 공공의 이익을 얘기를 했는데 말이야. 그치? 뭐 사회적 악영향을 끼친다. 그것도 칸트랑 상관없지? 칸트는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래서 같은 자살 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씩 달라요, 개념이.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넘어가죠. 안락사.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예를 든 것도 이제 안락사였지, 사실은. 안락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안락사. 자, 먼저 이제 안락사를, 그것도 봅시다. 개념. 자, 안락사는 크게 우리가 첫 번째, 자발적. 그 다음에 반자발적. 그 다음이 비자발적인데, 그 의미를 봅시다. 자, 자발적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렇지. 자기 자신이 본인 선택을 하는 거야, 본인이. 나 안락사 해주십시오. 요건 이제 자발적이 되는 거고. 얘는 뭘까? 그렇지. 아니야. 본인의 의지에 반대되는 이 되는 거야, 반대되는. 나는 안락사 할 생각 없어. 자,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아예 논의를 할까? 왜 논의를? 아예 안 해? 설마 교과서 이런 거 가르치겠니? 아니겠지, 그치? 자, 얘는 알아야겠지. 비자발적. 요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야. 왜 문제일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 의식불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능지수가 되게 떨어지는 사람이 뭐 병에 걸렸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누구는 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보자고. 자, 자발적 안락사는 그러면 허용해도 되나? 이것도 쉬운 부분이 아니라 그랬지. 그치? 우리가 의무론자와 공리주의 얘기할 때 내가 안락사를 예를 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야. 이것 때문에. 환자 본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치? 환자 본인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나를 안락사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찬성할 수 있느냐? 반대해야 되느냐? 했던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랬어? 예를 드는 거야. 의무론자들은 반대한다 그랬지. 왜? 사람의 목숨을 인위적으로 죽이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신의 목적을 뭘로 쓰는 거니까 수단으로, 그렇지, 그런 거야 그랬지. 그치? 근데 찬성할 수도 있다 그랬지. 왜? 회생 가망성이 없고 등등등의 이유로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환자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그런 논란이 되겠지. 그러니까 자발적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찬반이 대립을 할 것이고, 얘는 보자고. 비자발적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 거야. 왜 어려울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대부분의 선택을 누구한테 맡길 수밖에 없니? 부모나 어떤 가족들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부모나 가족이 이 선택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같은 안락사지만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쟁점이 되는 부분 좀 차이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10달 낳아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선택을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지금 또 다른 문제라는 거지. 오케이? 자, 요거 세 가지는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안락사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자, 적극적 안락사와 그 다음에 소극적 안락사가 있겠지. 자, 간단해. 적극적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는 약을 주입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거지. 약을 넣어가지고, 주사를 넣어가지고. 얘는 요만한 경우,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래,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뭐 호흡기 뗀다? 이렇게 농담하잖아. 근데 어떻게 얘기하지? 연명 치료를 어떻게 한다? 중단한다. 요게 이제 보통 소극적이 돼. 요 경우에는 사실 또 뭐랑도 이어지냐면은 비슷한 말이긴 한데, 존엄사라는 말이 존엄사. 뭐냐면 어떻게 죽을지를 인간 자기 스스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거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암 환자가 나는 더 이상 인위적인 치료를 거부하겠다. 나는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겠다. 그런 경우가 일종의 이게 되는 거야. 소극적 안락사가 되는 거야. 더 이상 이제 어떤 치료도 거부하는 거야. 왜냐면은 확인을 하겠지. 당연히 확인은 하겠지. 뭐 의사한테 가망이 있냐 없냐? 힘듭니다. 뭐 6개월 남았습니다. 그래? 저는 치료 안 할래요. 차라리 6개월 남은 삶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다 갈래요. 이럴 때 사실 그냥 이런 말을 쓰게도 써.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안락사의 어떤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거야. 분류에 대해서. 뭐 자발적, 비자발적, 반자발적.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직접 죽이느냐, 아니면 치료를 중단하느냐. 사실은 잘 뒀었지. 그 보면은 뭐 네덜란드 사례 솔직히 나와 있어. 근데 안락사라는 거는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왜 결국 그 안락사가 어려운 문제 포인트가 뭘까? 왜 어려운 거야? 이게 사실은 그래서 사형제도하고 되게 많이 겹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외울 것이 아니라 왜 안락사가 쟁점이 되는 걸까? 인간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냐는 거야, 결국은. 그치? 아까 우리 자살도 마찬가지였지만 낙태도 마찬가지였어. 얘도 전부 다 뭐니?
인간이 인간의 생명 결정할 수 있나? 그게 설사 자기 목숨이라 할지라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줬나? 있나? 그치? 이런 거야. 그러면 당연히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 인간은 이거 사람 있자야. 인간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자율적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핵심이 이거야. 핵심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뭘까? 이게 있다 없다? 없다. 왜?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 어때? 가장 우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은 되게 쉬울 수 있는 거야. 그치? 다만 이제 요 내용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상가들을 개입을 시켜가지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의무론자가 하는 말, 공리주의가 하는 말, 뭐 기독교가 하는 말, 우리는 그걸 분류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게 이제 안락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내용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 자, 안락사 예를 들었고, 이제 다음 나가는 얘기가 바로 뭘까? 뇌사입니다. 뇌사. 자, 법정을 배운 친구라면 좀 알 건데 사실 이 논쟁은 뭐랑 연관이 있는 거냐면은 사람의 죽음을 어느 시점으로 보냐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적으로 뭘 인정하고 있지? 심폐사란 말이야. 심폐사랑 뇌사의 차이야 사실은. 근데 전통적으로 당연히 뭐를 심폐사를 사람의 죽음으로 치지. 그러면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자는 이유는 좀 짐작이 될 거야. 이유는 왜일까? 바로 이제 다음 단원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장기기증, 장기이식. 왜? 장기기증이나 장기이식은 이게 절대 다수거든. 뇌사자들 가지고 어떻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얘기긴 하고, 요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겹쳐 있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뭐냐면은,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자, 서양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성 쪽이든 뭐 경험 쪽이든, 우리가 이걸 이제 보통 계몽사상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데, 결국 계몽사상이다, 뭐, 인간의 이성이다 라고 하는 게 다 뭐냐면은 인간의 능력을 되게 우월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게 사실은 서양 근대 철학의 시작이란 말이야. 그런데 뇌가 죽었다라는 거는 뭐의 정지로 보는 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이성의 정지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성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즉 이성적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인간을 인간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건 이미 인간으로선 죽은 거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게 뇌사자들이 내세우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겠지, 당연히. 오케이? 물론 뭐 디테일하게는 뭐 뇌사랑 식물인간이랑 막 다 구별짓기도 하는데 그런 구별은 참 중요하지 않아. 의미가 없어. 중요한 건 뭐다? 사실 뇌사자라고 해도 뭐야? 심장은 뛰고 있단 말이야. 말 그대로 뇌의 기능이 다 죽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자, 뇌사자에 대한 문제. 뇌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잘 기억해줘요. 어차피 뇌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근거는 뻔할 거 아니야. 왜 이걸 반대할까? 살아있잖아. 심장이 뛰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죽은 사람으로 봐야 되냐? 이런 얘기 하겠지. 그치? 뇌기능의 정지가 곧 죽음이다.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 갑자기 뭐 십몇 년간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막 깨어나는 경우. 그치? 그런 아주 극악의 확률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까지 염두를 하기 때문에 논란이 사실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야. 또 현대의학으로는 아직 현대의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의학이 발달을 하게 되면 뇌사자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사실은 가능하긴 가능하겠지. 자, 이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이론적인 얘기를 했어, 이거는 뇌사자를. 자, 뇌사자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뭘까? 첫 번째, 나의 편 씁시다. 경제성. 병원비 어때요? 많이 들어가요. 그 호흡기 달고 있고 하는 게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 효율성. 이건 상관없어. 이것만. 한정된 의료자원. 그치? 한정된 의료자원을 더 많은 곳, 더 효율적인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야. 세 번째 뭘까? 요게 이제 자, 유용성. 이게 바로 뭐랑 이어진 내용이다? 장기기증. 정말 쉽게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거? 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몇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 이 가능하겠지? 그렇지? 이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줘야겠지. 자, 지금 실제 응용 부분을 들어가서 우리가 얘기한 거 잠깐 정리해 볼게. 뭐 있었지? 낙태 문제 있었지. 그치?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건 사실은 되게 반대하는 건 뻔하다 그랬어. 봐봐. 낙태 반대, 자살 반대, 안락사 반대, 심폐사 전부 다 보니 인간의 존엄성.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뭘까? 이런 것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사실 우리가 좀 생소하지? 그래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 그랬어? 여성주의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하나가 더 정당방위. 그런 게 있었고, 또 현실사에서 이제 만연하게 일어나는 것 있잖아. 대리모 문제, 시험관 아기. 이런 얘기도 우리가 사실 언급을 했었지. 그 다음에 자살 얘기했었고, 그 다음 안락사 얘기했었어. 그치? 안락사에 대한 거, 안락사의 종류도 얘기했었고, 안락사의 찬반이 가진 입장 차이들도 얘기를 다 했었던 부분이지. 마지막에 이제 뇌사자 얘기를 한 거야. 뇌사에 대한 입장. 뇌사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장에 이론적 근거 얘기했었지. 인간은 무슨 동물이니까? 이성적 동물이니까. 그치? 이성 기능의 마비는 이런 얘기들까지 했었지. 자,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 다루는 건 사실 한 이 정도 내용이야. 첫 부분에서 또 우리가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걸 바라보는 관점들, 그 이제 사상과 이야기 좀 더 깊게 이해를 해줘야 되지만은, 뒤에 나오는 이제 실제 응용 윤리학에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찬반 논거를 기억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알겠지? 찬반 근거. 이래서 찬성, 이래서 반대. 결코 우리는 판단을 내리지 말자. 말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삶과 죽음이 마무리되고, 다음에는 이제 뭘 볼 것이냐? 생명윤리. 생명윤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